반공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국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이게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적인. 그분은 말을 참 즐기는 사람인데,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라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판사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은 법률과 영시법에서 하게 되어 있지, 국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도대체 재판을 합니까?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지. 국민과 인민을 그런 점만 바꾸면 그게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은 해보면은 뭐 그게 무슨 법리가 있습니까? 사실심리가 있습니까? 죽이십시오 하고 와르르 들고 일어나면 이게 여론입니다 해가지고 깡따 해가지고 총살령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수가 극렬분자가 주동하는 그걸 국민 여론으로 간주하고 여론몰이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다 탄핵사유입니다. 이런 탄핵사유. 그런데 임기가 아마 1년인가 더 남았죠. 이 사람.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충 설명을 이제 그 구조적으로 제가 핵심적인 것은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이 없느냐? 저는 무죄 판결 나왔다는 딱 소식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의 MBC. 여기 계신 분들 MBC 문 닫아라고 아마 시위는 한 10분 이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강연을 가지고 한 100번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작년에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MBC 70%의 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다 친이명박, 다는 아니지만 다수 반 이상을 친이명박 또는 친정부 적인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경영권을 장악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동안의 MBC의 선동방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해야 되죠. 그걸 맨 처음 했어야 되죠. 아니, 그걸 하라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외치고 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법적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동거. 아니, 회사라고 회사에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그 회사가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그래서 경영 상태도 나빠졌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 반사회적인 CEO를 해임시키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법원보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가 은기영 씨에 대해서 행정적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책을 하지 않았으니까 무죄 선고, 면죄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판결하고 이어진 것이죠. 이어진 것인데, 즉 이용은 씨는 자기의 편향된 이념적 소신으로, 이명박은 중도 신룡이라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각각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분위기에 약하죠. 이 사회가
좌파 척결 분위기로 가고 정부가 강력한 소신을 보이고 법치 확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이 민심을 긍정적으로 활용을 했더라면 이런 재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재판을 해도 그 판사가 생각하기를 나는 존경을 받는다. 우리 편이 있다.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 이런 무리한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느닷없이 들고 나온 이 중도 실력 노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법치에까지 적용됨으로써 이 법원, 공무원, 사회지도층이 그 중도 노선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중도 노선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그렇게 맞추고 있느냐. 첫째, 경찰은 어떻게 생각하냐. 경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익경파 세력의 폭력에 대하여는 차라리 얻어맞는 쪽이 낫다. 아무리 진압을 잘하여도 대통령이 칭찬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은 좌익들의 억지에 대통령이 굴복하면서 경찰을 희생용으로 삼는다. 불법과 합법, 폭력과 평화, 깡패와 시민이 부딪혀도 경찰은 중립하는 게 낫다. 여기 행동을 어떻게 나누냐. 몇 주 전에 국민행동본부가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에 5명의 남성자가 나와가지고 깽판을 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끌어내지 않고 말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란이 한 1시간쯤 계속된 거 참석했던 분들 아죠. 요게 경찰관이 하는 짓입니다. 불법자를 데려가지고 않고 말립니다. 말리.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좌익 난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는 기소해 보았자 판사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수사를 할 맛이 나지 않는다.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의 중도 노선이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불법이라도 좌익들이 저지른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도 대통령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리를 해주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 그리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반헌법적 좌경 판사들의 집단 행위에 대하여는 견제를 포기하고 있고 좌파와 깽판 세력에 대하여는 약한 태도를 보이니 이런 경향에 맞게 선고하면 안전하다. 즉 좌익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미지근하게 대한민국 소호 세력의 사소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선고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MBC 등 이 방송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선동방송의 선두주자인 MBC를 찾아가서 출연을 하고 끝난 뒤에는 광우병 선동방송의 최종 책임자인 엄기영 사장과 다정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꼽히고 들어온 것이다. 이젠 안심이다. 아무리 오보와 조작을 하여도 수사나 재판은 끝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애국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나서서 아무리 MBC 아웃을 부르짖어도 좌경 판사를 규탄하여도 용산 방화자들을 나무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결정적 순간에서 좌익 폭력 승독 집단에 불복함으로 조국과 헌법 질서를 위하여 투쟁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배신도 한두 번이지 1년에 한 10번 이상 당하면은 애국 투쟁도 쓸쓸하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좌익들하고 싸움하는 것은 우리한테 맡긴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좌우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다고 중도란을 들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는 분위기가 이제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은 올린 코리아 조영환 씨가 쓴 기사를 보니까